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양보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쪽집게 모의고사 필기 영역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입소자, 고인 이내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번 노인복지관, 2번 노인공동생활가정, 3번 노인복지주택, 4번 노인요양시설,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은요?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지금 여기 문제는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또한 입소자 구인 이내라는 이런 키워드가 있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입소자가 이제 10인이 넘어가시는 경우는 노인요양시설이라 하고요. 입소자가 9인 이내인 경우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공통된 키워드는 노인요양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노인요양자가 들어가야 의료복지시설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이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번 다음 중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1번 관절염을 앓고 있는 64세 남성, 2번 기초생활수급자로 난청이 있는 90세 노인, 3번 파킨슨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여성, 4번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70세 남성, 5번 결핵으로 거동이 불편한 60세 여성. 정답은요? 3번 파킨슨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여성입니다. 자, 우리 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파킨슨 질환이 있으시고 노인성 질환이죠.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렵네요. 조건이 되시고 55세지만 노인성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의복수선, 2번 구강관리, 3번 책 읽어주기, 4번 청소 및 주변 정돈, 5번 외출 시 동행. 정답은요? 2번 구강관리입니다. 신체 활동, 즉 어르신의 몸에 관련돼 있는 활동이 어떤 것이냐 물어보는 거죠. 구강관리입니다. 자, 1번처럼 의복수선은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고요. 책 읽어주기 이것은 정서 지원 서비스네요. 청소 및 주변 정돈은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되겠고 외출 시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4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움이 필요한 흡인이나 관장은 직접 해준다. 2번 치매로 인지 능력이 없어도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3번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돌발 상황은 직접 처리하고 보고한다. 5번 응급 상황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정답은요? 5번이네요. 응급 상황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합니다. 제일 급하신 분, 이런 분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1번처럼 도움이 필요한 흡인, 관장 이런 경우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2번처럼 치매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는 대상자가 동의를 해줄 수가 없어서 동의를 구할 수가 없네요. 자, 3번 같이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자, 4번처럼 돌발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처리하기 전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시설장님께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옹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의료진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전달한다. 2번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3번 숙련된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4번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준다. 5번 대상자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이 옹호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른 내용들이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대상자에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중에서 옹호자, 즉 대상자의 입장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또 편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은 어떤 역할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이 옹호자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은 정보 전달자고요. 2번에 이렇게 맥박, 호흡, 심리적인 변화를 살펴요. 이것은 관찰자입니다. 자, 3번은요. 숙련된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것은 숙련된 수발자이고 5번처럼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지하는 것은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6번 다음 사례에서 지켜야 할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거동이 불편한 김씨 할아버지는 휴대전화가 없고 방에는 별도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녀들과 통화를 할 수 없어 평소에는 늘 외롭게 지내고 있다.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요?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내용은요. 정보통신기기, 즉 유무선 전화기의 사용이나 우편물 수발신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5번 다음 중 노인 학대의 유형과 학대 행위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번 신체적 학대, 스스로 식사가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2번 경제적 학대, 기초연금 급여를 가로챈다. 3번 정서적 학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4번 재정적 학대, 물건을 파손하며 위협한다. 5번 자기방임, 연락이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2번 경제적 학대, 기초연금 급여를 가로챈다입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인데 이것을 가로채요. 네, 상당히 이제 학대를 많이 당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노인 학대의 유형은 시험에 많이 나오죠. 경제적 학대입니다. 1번은요. 스스로 식사가 힘든 노인은 이렇게 방치되고 있네요. 방치하는 것은 방임이고요. 자,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이제 몸이 못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신체적인 학대고 물건을 파손하며 위협하는 것도 몸이 위협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예요. 자, 또 연락이나 왕래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유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8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목욕하기 싫어하는 대상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을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2번 대상자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한다. 3번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한다. 4번 다음에는 신고할 것이라며 주의를 준다. 5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대상자의 상태를 이해시킨다. 정답은요? 1번이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입니다. 여기에서 목욕하기 싫어하는 대상자를 지금 때리는 것을 목격한 거죠. 바로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네, 1번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찰서가 나왔다. 그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9번 요양보호사의 신체 보호와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2번 같은 동작을 1에서 2회 반복한다. 3번 다양한 동작을 계속 바꿔가며 한다. 4번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한다. 5번 동작을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한다. 정답은요? 1번이 정답이네요.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하고 이것을 5회에서 10회 정도 같은 동작을 이렇게 반복하시고 또 다른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4번처럼 이렇게 아플 때까지 안 되고요.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해주시면 되고 동작은 천천히 안정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1번 우울증의 증가, 2번 조심성의 증가,
3번 경직성의 증가, 4번 수동성의 증가, 5번 의존성의 증가. 정답은요? 3번이네요.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경직성의 증가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이런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시고요. 융통성이 없어지고 변화도 싫어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경직성의 증가죠. 3번입니다. 11번 폐결핵의 치료와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접촉성 감염이므로 손만 잘 씻으면 된다. 2번 증상이 약하면 약의 양을 줄여서 먹는다. 3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실시한다. 4번 증상이 좋아지면 항결핵제 복용을 중단한다. 5번 감염 대상자와 접촉 시 즉시 격리 치료를 받는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합니다. 많은 약제를 드시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 검사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대상자의 객담 속에 만약에 결핵균이 나오면 지금 전염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객단 검사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 옳은 정답이고요. 1번처럼 접촉성 감염이므로 손만 잘 씻으면 된다. 폐결핵은 호흡기 감염이죠. 그래서 보호장구를 착용해 주셔야 되는데 마스크라든지 이런 꼭 필요한 부분은 착용을 해 주시고 또 2번처럼 증상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폐결핵제 약물 1차 약은 효과가 좋은 약들이 많아서 1차 약으로 치료를 잘 해주시면 좋은데 뭐 이렇게 증상이 좋아진다 해서 약의 양을 줄이시면 나중에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복용된 기간 동안에 그 약을 그대로 드시고 4번처럼 이렇게 중단하시면 정말 이 폐결핵은 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이 결핵균이 내성이 생기면 상당히 치료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5번처럼 이제 감염 대상자와 접촉했어요. 그럼 격리 치료 아니고 검사를 받으실 건데 검사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그 사이에 이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로 검사한다고 해서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12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심박출량 증가, 2번 심박동수 증가, 3번 심장 근육 두께 증가, 4번 정맥순환 능력 증가, 5번 심장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은요? 3번 심장 근육 두께 증가입니다. 심혈관계의 특성은요. 이렇게 심박출량 같은 경우는 감소됩니다. 그리고 심박동수도 감소되고 또 정맥순환 능력도 감소되고 심장으로 혈액순환도 역시 감소가 되는데 이상하게도 심장 근육만큼은 좀 두꺼워집니다. 탄력성을 잃게 되고 좀 둔해지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13번 골다공증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체중 부하 운동은 1번 줄넘기, 2번 산책, 3번 요가, 4번 수영, 5번 에어로빅. 정답은요? 2번이네요. 네,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뼛속에 칼슘이 빠져나갔네요. 칼슘을 채워주시려면 칼슘이 많이 든 식품을 드시되 칼슘 섭취는 우유로 한다. 이 내용 하나 기억해 주시고 또 이러한 칼슘이 다시 채워지기 위해서는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운동을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걷기가 가장 유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책이죠. 14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요도가 넓어진다. 2번 소변이 금방 나온다. 3번 기침을 할 때 소변이 나온다. 4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깬다. 5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쉽고 힘을 주어야 나온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깬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요도가 넓어지지 않고요. 좁아집니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소변을 볼 때 힘을 줘야 나온다. 이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3번에 보시면 기침할 때 소변이 나오는 건 복압성 유실금의 증상입니다. 자, 5번은 한번 볼까요?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쉽고 아닙니다. 참기 힘듭니다. 힘을 줘야 나오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15번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원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중 증가, 2번 근육량 증가, 3번 유실금,
4번 잦은 체위 변경, 5번 피하지방 증가. 정답은요? 3번 요실금입니다. 예,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원인, 요실금이 있으면 축축하겠죠. 그리고 배설물이 묻게 되면 이 피부 손상이 굉장히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16번 옴 환자와 접촉한 후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겨드랑이가 가려울 때 대처 방법은 1번 샤워를 한 후 로션을 바른다. 2번 아침에 약을 바르고 저녁에 씻어낸다. 3번 의류는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한다. 4번 요양보호사와 가족이 모두 치료를 받는다. 5번 손가락 사이 겨드랑이 등 접히는 부분에만 연고를 바른다. 정답은요? 4번 요양보호사와 가족이 모두 치료를 받는다입니다. 옴 환자하고 접촉했어요. 발진이 나타나고 겨드랑이가 가려워요. 자, 이럴 때는 접촉한 사람 모두 같이 치료를 받습니다. 자, 1번처럼 샤워를 한 후에 로션을 바르는 것이 아니고 처방받은 약제는 얼굴을 제외한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바르고요. 그리고 아침에 바르는 거 아니고 저녁에 바릅니다. 저녁에 활동하기 때문에 저녁에 발라주시고 아침에 샤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손가락이나 겨드랑이 접히는 부분은 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만 여기만 바르는 건 또 아니에요.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발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번 뇌졸중의 전구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2번 일어서거나 걷는 것이 쉽다. 3번 호흡곤란과 고열이 발생한다. 4번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둘로 보인다. 5번 말이 많아지고 감정 조절에 이상이 생긴다. 정답은요? 4번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둘로 보인다입니다. 뇌졸중이다 그러면 뇌혈관이 막혔어요. 뇌경색. 뇌혈관이 터졌어요. 뇌출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졸중의 전구 증상이라고 하면 감각장애, 언어장애, 운동장애, 어지럼증, 시력장애, 두통 및 구토, 의식장애 등 여러 이 증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든지 또는 하나 아니면 둘 이상으로 이렇게 둘로 보인다. 복시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구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18번 인슐린을 맞고 있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저혈당 증상은 1번 소화불량, 2번 체온 상승, 3번 식은땀, 4번 맥박 감소, 5번 포만감. 정답은요? 3번 식은땀이네요. 네, 당뇨병 대상자들은 당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 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슐린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당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인슐린의 효과인데 또 이렇게 당뇨 있으신 분들이 저혈당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혈당이 이제 너무 떨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인 경우는 이제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시야가 좀 안 보여요. 배고프고 어지러워요. 이때 대표적인 것이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식은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19번 선망치료를 위한 비약물요법 중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사지를 제공한다. 2번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 3번 밤에는 불을 끄고 어둡게 한다. 4번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한다. 5번 대상자의 물건을 가까이 둔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입니다.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환각 증상이랑 마찬가지예요. 환청, 환시 이렇게 헛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약물요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요양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비약물요법입니다. 그 중에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 남편이 왔네, 혹은 우리 아이들이 왔네, 자녀분들이 방문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엄마고 부인이고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자주 방문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20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자제한다. 2번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번 유제품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신다. 4번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식사를 한다. 5번 당질 대사 능력이 저하되므로 단순당을 이용한다. 정답은요? 1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자제한다입니다.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은 동물성 지방 섭취는 자제하는 것이 맞고 2번처럼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비타민 C가 맞는 내용이고요. 3번은 유제품은 매일매일 섭취를 해주시고 물은 충분히 마시는 건 좋습니다. 자, 4번처럼 동물성 단백질은요. 하루 필요량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 당질 대사 능력은 저하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당을 드시게 되면 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합당질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은 내용이네요. 21번 노인의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이뇨제 복용, 2번 신경안정제 복용, 3번 고혈압약 복용, 4번 자궁적출술, 5번 당뇨약 복용. 정답은요? 4번 자궁적출술입니다.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궁적출술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자궁이 없지만 성기능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 또 유방절제술 같은 경우도 또 여성상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성기능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이뇨제나 신경안정제,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성기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인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들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입니다. 22번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낮아진다. 2번 염장식품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번 과도한 음주가 속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4번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피를 가득 담고 있을 때의 압력이다.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계속 복용해 주셔야 되고 1번처럼요. 혈관이 좁아지면요. 혈압은 높아지죠. 자, 2번처럼 염장식품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안 됩니다. 소금 섭취는 좀 제한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3번처럼 이렇게 과도한 음주 요것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오는 1차성 고혈압 그것을 이제 본태성 고혈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속발성 고혈압은 2차성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이 있고 난 이후에 심장이나 신장 질환 등 이런 질환들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는 고혈압이 속발성 고혈압이다 이렇게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이 속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요. 4번처럼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피를 가득 담고 있을 때가 아니고 피를 짤 때, 수축할 때의 혈압이다. 수축할 때의 압력이다. 그것이 바로 수축기 혈압입니다. 23번 노인 대상자의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1번 인지 수준 저하, 2번 신체 기능 증가, 3번 체중 증가, 4번 안정된 심리 상태, 5번 상처 회복 빠름. 정답은요? 1번 인지 수준 저하입니다. 영양 부족이 의심이 돼요. 인지가 너무 떨어지셨기 때문에 드시는 걸 잘 못 드실 수 있고 또 혹은 이제 너무 과다하게 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영양 부족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의심되는 것은 바로 인지 수준이 떨어졌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4번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욕창 발생 부위로 옳은 것은 1번 천골, 2번 척추뼈, 3번 발 뒤꿈치, 4번 오른쪽 귀, 5번 왼쪽 어깨뼈. 정답은요? 4번 오른쪽 귀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누워 계시기 때문에 오른쪽이 욕창이 옵니다. 지금 왼쪽 편마비라 할지라도
오른쪽으로 누워 계시기 때문에 오른쪽이 욕창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25번 대상자가 균형을 잃고 낙상하여 골절이 의심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척추 고정판에 고정 후 이송한다. 2번 상처 부위에 즉시 온찜질을 한다. 3번 손상 부위 장신구는 그대로 둔다. 4번 손상 부위의 튀어나온 뼈를 직접 압박한다. 5번 걷지 못할 경우 휠체어에 앉힌 후 이송한다. 정답은요? 1번 척추 고정판에 고정 후 이송한다입니다. 균형을 잃고 낙상됐는데 지금 골절이 의심돼요. 이때는 척추 고정판에 고정한 다음에 이송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2차 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26번 대상자가 기침과 함께 호흡곤란을 보이며 인후통을 호소할 때 의심되는 질환은 1번 파상풍, 2번 대상포진, 3번 피부 감염, 4번 요로 감염, 5번 호흡기계 감염.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호흡기계 감염이죠. 네, 너무 쉬운 문제였네요. 27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을 위한 올바른 행동은 1번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정해진 곳에 버린다. 2번 대상자의 세탁물은 격리된 장소에서 세탁한다. 3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헹구고 그늘에 말린다. 4번 분비물로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씻어 재사용한다. 5번 손톱을 길러서 세균 번식을 막는다. 정답은요? 1번이죠.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정해진 곳에 버린다입니다. 자, 대상자의 이제 세탁물 같은 경우는 따로 배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묻은 거는 항상 찬물로 먼저 헹구고 그 다음에 더운 비눗물로 이게 헹궈 주시면 되고, 그늘에 말려주시는 내용은 이제 고무 카테타라든지 아니면은 오리털 이불 같은 경우는 그늘에 말려주시고요. 자, 4번 보면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이 있네요. 이것은 버립니다. 자, 5번에 손톱을 길러서 이게 세균 번식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네, 짧게 깎아주셔야죠. 28번 대상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은 1번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시킨다. 2번 야간에는 현관 밖과 계단의 조명을 꺼둔다. 3번 국소난방을 이용하여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 4번 하루에 3번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5번 실내 온도는 여름철 16에서 18도씨, 겨울철 25에서 27도씨로 유지한다. 정답은요? 4번 하루에 3번 2-3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해 주시면 너무 이제 좋은 환경이 되고요. 자, 1번은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바닥에다 고정시키면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서요. 발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벽 쪽에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야간에는 현관이나 계단의 조명은요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방은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좋습니다. 자, 이제 실내 온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여름에는 한 22에서 25도, 겨울에는 18에서 22도씨 정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29번 이동욕조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표면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다. 2번 물을 빼는 배수 밸브 조작이 어렵다. 3번 즉시 물이 빠지지 않아야 한다. 4번 모서리에 각이 져 있다. 5번 편 상태로 보관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네, 표면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야 미끄럽지 않겠죠. 2번처럼 이제 배수 밸브 조작이 어려우면 이동욕조 사용하기 힘듭니다. 3번도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 이동욕조에 배수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수 밸브, 배수 밸브 이렇게 같이 있는데 빨리 물을 빼야 안전하게 어르신을 처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물이 빠져야 되고, 모서리에 각이 져 있으면은 위험합니다. 모서리는 각이 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부드럽게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편 상태로 보관을 해주시면 이 부피가 너무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바람을 빼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죠. 30번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번 대상자와 협의되지 않은 업무는 임의로 처리한다.
2번 업무 대행 전 가족의 요구사항을 미리 점검한다. 3번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협의한다. 4번 필요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한다. 5번 불만족으로 인한 서비스 재요청 시 추가 비용을 받는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협의한다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네요. 31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여가활동 유형은 주말에 손자와 함께 그림 그리기를 했다. 1번 운동활동, 2번 자기계발활동, 3번 소일활동, 4번 가족중심 활동, 5번 사교오락 활동. 정답은요. 2번 자기계발활동입니다. 자, 자기계발활동은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신앙송, 악기 연주 이렇게 5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주말에 손자하고 뭘 했어요? 그림 그리기 하셨네요. 네, 그림 그리기 하시면 이거는 자기계발 활동인데 혹시라도 손자와 함께 했으니까 가족 중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가족 중심은 가족이 모두 모여서 소풍을 간다든지 가족끼리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32번 다음 중 업무 보고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주관적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2번 보고 내용은 간결하고 중복되지 않게 한다. 3번 상황이 급할 때는 기록만 하고 보고는 생략한다. 4번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비밀로 유지한다. 5번 업무 수행이 잘못된 경우 해결한 뒤 신속히 보고한다. 정답은요? 2번 보고 내용은 간결하고 중복되지 않게 한다입니다. 네, 업무 보고하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또 1번처럼 이렇게 주관적 사항 아니고 객관적인 사항을 보고합니다. 3번처럼 상황이 급할 때는요. 구두로 일단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기록한 서면 보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우리 기관에서는 보고를 해주셔야 어르신들을 잘 요양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는 보고한다. 그리고 5번처럼 업무 수행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고한 뒤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임종이 임박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1번 의식이 점차 뚜렷해진다. 2번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점차 천천히 쉰다. 3번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동작을 반복한다. 4번 피부색이 붉어지고 손발이 따뜻해진다. 5번 근육이 무력해지고 항문이 닫힌다. 정답은요? 2번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점차 천천히 쉰다가 정답입니다. 임종시 호흡으로 바뀌게 되는 내용이고요. 1번처럼 의식은 점차 뚜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흐려지세요. 3번처럼 불안정하신 건 맞고요.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피부가 붉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시면 이제 임종이 임박한 게 아니라 다시 이제 회생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파랗게 되고 차갑게 되는 것이 맞고 또 이제 임종이 임박해지면 근육이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관략근도 풀려서 항문이 열리게 되죠. 네, 정답이 2번이네요. 34번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이동한다. 2번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대피한다. 3번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방화문을 열어놓는다. 4번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 5번 연기가 많으면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온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대피한다입니다. 이렇게 나가셔야지. 네, 화재 장소로 가시면 불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위험해지죠. 자, 1번은 왜 틀렸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이동한다. 지금 유해가스가 막 내 폐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서 낮은 자세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보시면 방화문을 열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방화문을 닫아야 불길이 퍼져나가지 않죠. 자, 4번을 보시면 허리를 펴고 아닙니다. 허리를 낮추고 그리고 양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해 주셔야 되고 3번도 보시면 연기가 많으면 바닥에 이렇게 엎드린 자세가 아니라
배가 바닥에 닿으면 안 됩니다. 자세는 좀 낮추되 이렇게 엎드려서 가시는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정답이 2번이네요. 35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전원켜기, 나 즉시 가슴 압박 다시 시행, 다 제세동 시행, 라 심장 리듬 분석, 마 패드 부착. 1번 가라 나마 다, 2번 가마 다라 나, 3번 가마라다 나, 4번 가나 마라다, 5번 가마 나라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가마라다나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는데 충격기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바로 적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건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전원을 켜야 됩니다. 가번이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패드를 부착한 것을 보시면 되는데 이 패드 부착 위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겨드랑이 중간선입니다. 요 그림도 시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 패드를 부착해야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전기 충격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패드를 부착하는 것이 두 번째고, 자, 부착했으면 이제 심장이 뛰는지 정말 멎었는지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어 주면서 이제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제세동 필요합니다 라고 멘트가 나오면 제세동을 시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세동 시행이 네 번째, 마지막 이제 충격이 가해지고 나면 다시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에 대비해서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요.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연 강사였습니다.